엠블럼 3개 교체하는데 28만원? 진짜예요? 그런데 다행인 건 기아에서 소비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스마트 크루즈를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어렵게 만들었는데, 하지만 소렌토 2022년식은 중간 트림의 노블부터 스마트 크루즈 기본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드디어 박수. 안녕하십니까, 김현치입니다. 오늘 저희들 소식은 기아 소렌토 연식 변경을 해가지고 엠블럼까지 받고 기타 가격 조정 옵션들을 소비자를 원하는 것들을 쏙쏙 넣어서 기본화 시켰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어떤 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시나리오를 세워서 과연 어떤 옵션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알아보러 가시죠. 여러분, 엠블럼 어떤가요? 엠블럼이 일 다 했네. 일 다 했어. 엠블럼 하나 교체했을 뿐인데 차가 너무 고급스러워졌어. EV6 또 K8 어떻습니까, 여러분? 후면부 사진 한번 볼까요? 범퍼 하단부에 들어간 이 소렌토라는 레터링도 고급스럽고, 위에 들어간 기아라는 그 엠블럼이 크기도 좀 사이즈가 커졌어요. 실내도 바꿔줬습니다. 스티어링 휠 가운데 홈커버에 엠블럼을 기존의 기아에서 이렇게 크게 바꿔줬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넣은 거라서 스포티지 위쪽에 있는 걸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 얼마나 올랐을까요? 엠블럼 교체 비용 얼마인가요?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트림별 가격은 3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기본 트림의 시작가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올리진 않았겠죠. 분명히 뭔가를 기본화 시켜줬다고 해요. 그에 과연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젤이나 가솔린 한 32만원 정도 올랐는데, 트렌디가 기본 옵션에서 썬루프가 115만원에서 110만원을 줄었거든요. 그래서 LED 룸램프라고 해가지고 안에 룸램프를 다 전구해서 LED로 바꿔줬어요. 근데 이런 거를 5만원 정도 이제 차이가 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썬루프에 포함됐던 그 LED 랩도 기본화 시켰기 때문에요. 그럼 나머지 28만원 정도로 엠블럼 교체를 했다는 건데, 그 다음 트림은 프레스티지도 크게 바뀐 거 없습니다. 안쪽에 LED 룸램프로 바꿔준 거고, 그럼 노블레스가 최대의 수혜자인데 47만원 정도가 올랐거든요. 근데 나머지 32만원 정도를 이제 제고하게 되면은 15만원 정도에서 투톤의 스티어링 휠, 그 소비자 수요가 많았다고요. 그거를 이제 기본화 시켜줬어요. 예전에는 6인승을 선택해야만 거기에 포함돼서 옵션을 했는데, 이제는 중간 트림인 노블부터 기본 옵션으로 탑재가 되는 거예요. 투톤 휠이. 그리고 또 하나가 15만원 안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이거 진짜 편해요. 뿐만 아니라 전방 충돌 방지 보조까지. 예전에 드라이브 와이즈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하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있었는데, 노블레스 트림부터 기본화 시킨 겁니다. 진짜 환영합니다. 이거 정말 잘한 것 같고, 혹시 여기서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드라이브 와이즈의 스마트 크루즈라는 선호도 높은 사양을 차량이 풀체인지 돼서 초기에는 별도 옵션을 빼서 풀 옵션에 가까운 사양을 최대한 선택하게 만들고, 1년 뒤에 연식 변경을 하게 되면은 그때 선호도 높은 사양을 가장 잘 나가는 중간 트림, 시간이 지나면 중간 트림이 제일 많이 팔리거든요. 여기에 기본화 시키면서 중간 트림을 더 강화하는 전략적인 마케팅을 쓰고 있는 겁니다. 패키지 옵션 자체를. 이거 너무 보이는 거 아닌가요? 아까 전에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기본 옵션에서 32만원 정도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나머지 28만원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실제로는 초기 차량 출시, 품질, 비용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땠나? 하이브리드 머플러에 구멍 뚫었어요. 개선된 머플러로 이제 적용되고 있는데, 그만큼 초기에 차량이 출시가 되면은 생각지도 못한 부품들이 이제 신규로 아예 나오니까, 그것들에서 이제 초기 품질, 리콜 비용이, 사일런스 캠페인 이런 비용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 가격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첫 번째 들고요. 또는 이제 엠블럼 비용도 일부 있겠죠. 예전보다는 면적 작자에 커졌으니까 재료비가 많이 들겠죠. 하지만 가공비는 좀 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시그니처는 어떤 게 변했나요? 예전에 드라이브 와이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양들을 아예 빼서 시그니처에도 기본화 시킨 게 있는데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기본화 시켰습니다. 저속에도 어드밴티드 스마트 크루즈가 차간 거리 유지하는 게 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고속도로에서 유지가 돼요. 요거 편해요. 시내 주행에서는 이게 꺼지는 기능인데, 저속으로 되면은 계속 이제 스티어링만 잡으면 차간거리 자동으로 유지해줍니다. 또 하나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입니다. 이제 시그니처 트림은 내비게이션을 기본 탑재하다 보니까 고속도로라든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안전 구간이라든지 커브길에서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고 제한 속도에 맞춰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요것도 나름 괜찮아요. 이거 그냥 하향 수평 등기해주면 안 되나요? 어쨌든 노블레스 트림이 실제로는 제일 가성비 있게 15만원에 웬만한 걸 기본화 탑재시켜서 이번에 최대 수혜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또 하나가 이제 디젤도 그래비티 트림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크 휠이 멋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그래비티 트림 전용 휠인데 디젤에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표로 한번 정리해봤어요. 이 표를 잠깐 멈춰 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옵션 고민이에요. 과연 어떤 옵션을 선택해야 될지.
사실 제가 옵션을 추천드려도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또는 1인 운전자, 2인 운전자, 패밀리카, 또 5인, 6인도 있습니다. 이거를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주말에만 사용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한번 짜봤어요. 제 기준으로 짠 거예요. 3, 4인 가족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고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노블 트림 기준으로 옵션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 수많은 옵션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가격이 있고 각각의 트림별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또는 조건부 옵션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뭐 내비게이션 선택해야 뭔가를 할 수 있는 일단 시나리오를 짠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200만 원으로 옵션 선택하자. 진짜 가성비 있게 하는 겁니다. 보다는 기능이죠.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뭐 선택하는 거 다 없앴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하고 6인승을 선택을 했습니다. 6인승은 3열에 사람이 앉아도 답답하지 않고 2열이 이제 뚫려져 있어요. 가운데가. 그러다 보니까 3열에 아이를 앉아도 2열에 뭐 와이프가 앉았을 때 3열 아이를 케어하기가 공간이 됩니다. 진짜 편해요. 그리고 6인승 같은 경우는 왜 좋냐, 가족들이 여러 가지 여행을 가더라도 좋고요. 아이가 장거리 주행 시 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답답함도 없고요. 드라이브 와이즈 60만 원에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가 있어서 선택을 했어요. 와이프도 운전을 하고 야간에 밤에 빗길에 운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충돌 방지 보조에서 꺾어줍니다. 나머지는 드라이브 와이즈에 들어가 있는 기능 빈도수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 하나 기능이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항상 운행 중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400만 원으로 옵션 구성을 한번 해보자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실리를 챙기는 거예요. 기존의 200만 원보다는 늘어났죠. 과연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저는 총 5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뭘까요? 드라이브 와이즈하고 6인승 시트를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선택할 게 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사실 12.3인치 카니발에 들어간 거 좀 아쉽긴 해요. 분명히 이거 한 2, 3년 있으면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12.3인치를 넣어줄 거예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 내비게이션에 10.25인치가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넣었고요. 운행 중 항상 쓸 수 있는 거 HUG였던가요? 클러스터는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HUG를 넣어서 운행 중 바로바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어떤 거 고르시겠나요? 저는 크렐 사운드를 골랐습니다. 기본으로 6개의 스피커가 있는데 이거를 12개로 올려줍니다. 뭐가 좋냐면 액티브 사운드 가상 배역을 넣어줍니다. 이게 이제 컴포트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에 하는데 2.5 가솔린 터보 흥분될 것 같아요. 이게 소렌토 SUV인데 G80처럼 300마력 가까이 해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281마력이나 됩니다. 그래서 요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금 여력이 있다 할 때는 뭘 고르시겠습니까? 이때는 어떤 거를 뺄지 어떤 걸 선택하면 안 되는지 고민을 했는데 썬루프도 그러고 뭐 사륜도 그러고 일단은 다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중고차값 방어는 확실히 풀옵션이 좋습니다. 혼자 자금적인 여력이 있는데 요즘 나온 최신 기술을 다 넣으면은 그만큼 보험이요, 사륜 구동이요, 에어백 같은 개념으로 넣어두면은 방어적인 요소로 안전 주행에 도움이 됩니다. 대신 사륜 구동 넣었다고 막 주행하시면 안 돼요. 브레이크 막 밟고 하시면 안 돼요. 스노우 타이가 좀 더 좋은 역할을 하는. 자, 커스터마이징 옵션 패키지, 듀얼 디스플레이, 뒤쪽 후석 모니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그거 괜찮을 것 같아요. 소렌토 같은 경우는 또 패밀리카로 사용한다면 사이드 스텝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선호도에 따라서 가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옵션표를 통해서 뭔가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컬러 투싼은 4개나 되는데 소렌토는 일반 디젤하고 가솔린 하면 2개밖에 없어요. 브라운 아니면 블랙.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나마 하이브리드 가야 그레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 구분해놨어요. 기아의 상품 패키지 전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일단 하이브리드를 많이 팔자. 그레이 이런 스페셜 컬러 같은 경우는 희소성도 있고 분명히 이거를 원하는 수요층이 있을 거다. 그럼 하이브리드를 선택하게끔 유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EV6 같은 경우는 아마 브라운 컬러가 다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레이가 최상위 트림에서 선택을 할 수 있던가, 트림 2개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차종마다 다른데 이게 최상위 트림만 무조건 스페셜 컬러를 선택할 수 있게 내장할 수 있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2열에 팰리세이드 카니발에 들어간 통풍 시트, 이거 옵션으로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분명히 개발 다 해놓고 넣기만 하면 되는데 페이스리프트 때 넣어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구형 카니발도 마지막 연식 변경 때 그때 이제 통풍을 쿠션에 넣어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타사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풀 미러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볼 수도 있고 넷플릭스 되고 여러 가지 됩니다. 이거 왜 안 되나요? 다양하게 핸드폰에 있는 걸 그대로 모니터에 띄워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후석 엔터테인먼트 이거 선택을 하게 되면은 카니발에는 되는데 소렌토 안 되는 게 그게 뭐죠? 운전석 쪽하고 조석 쪽하고 화면 연동이 안 됩니다. 소렌토가 이번에 바꿔줬을까요 과연? 그래서 카니발은 그걸 개선시켜서 좌우 화면 연동이 되는데 소렌토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2열 헤드레스트 엄청 불편합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는 2열 헤드레스트 엄청 편하거든요. 이런 부분 좀 안락성 있게 2열의 탑승자를 위한 패밀리카로서의 좀 업그레이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자, 얼마 있으면은 하이브리드도 연식 변경해서 카더로그 가격표 다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이쪽에 좋아요 버튼,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